지금 백신을 맞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뭐 10명 넘게 20명 뭐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의사의 견해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속 시원한 이야기는 못 들으실 거예요. 내가 무슨 답 할지 알아요. 지금 백신 맞아도 됩니까? 예, 맞아도 됩니다. 맞아도 됩니다. 이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맞아도 됩니다. 맞아도 되고, 특히 고연령분이나 고위험군들은 반드시 맞으셔야 합니다. 이거 가지고 저도 여러 번 언급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백신 제조 과정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와요. 지금 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언론에서 확인한 게 32명이 의심된다 이렇게까지 됐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보시면 기억이 나겠지만 해마다 겨울이 되면 백신 접종 맞고 사망자가 있었다는 게 일반적으로 단신 처리되고 말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백신 자체가 갖는 이렇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 자체에 백신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그럼 국가에서 배상을 해주게끔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냥 단신 처리되고 마는데 올해는 이상할 정도로 지금 이 기사가 많이 지금 떠오르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K 방역을 흔들고자 사이드에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정말 백신으로 사망한 것이 확인된 케이스는 5년 동안 2건밖에 없어요. 네. 지난 5년 동안 2건밖에 없고 지금 32명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대부분의 것들이 고령의 만성 질환자 대부분이 고령의 만성 질환자고 주사를 맞은 후에 사망을 한 것은 맞죠. 선후관계는 맞는데 인과관계가 밝혀진 게 전혀 없거든요. 네. 특히 17세 환자 같은 경우에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것이 오히려 밝혀졌어요. 부검 결과를 말할 수는 없지만 밝혀졌고 그리고 예방접종을 맞고 사망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나필락틱 샥이라고 해서 우리 몸이 새로운 항원에 노출된 다음에 초급성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우 예방접종을 맞으러 가면 병원에서 30분 정도 앉았다 가세요. 이 말 꼭 듣게 되실 거예요. 그 이유가 아나필락틱 샥은 항원에 노출되고 빠르면 10분 이내 늦어도 1시간 정도에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분 정도 있다 가면 괜찮은데 지금 대부분의 사망자들은 하루 이틀 정도 간격에 나타난 거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흔한 원인이 길리안바레 신드롬이라는 게 있는데 길리안바레 신드롬은 현재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예전에 백신을 만들 때 포르말린으로 방부제 성분을 썼던 시절에나 길리안바레 신드롬이 나타났었고 요즘에는 은을 기반으로 한 방부제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길리안바레도 거의 없고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주사 관련 사고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게 독소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독소 때문에 가능성도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독소 때문이라면 그 라인에서 동시에 생산된 주사 모두가 문제가 돼요. 이게 2000년대 초반에 근육이완제 주사 과정에서 이물질이 섞여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17명인가 사망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강화도에서인가 그랬는데 이런 것처럼 정말로 백신 제조 과정에 어떤 독소가 있다든지 세균이 성장해서 그 성장된 세균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라면 특정 생산 라인에서 생산된 모든 게 문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제조 회사도 틀리고 제조 라인도 틀려요. 그리고 달라요. 네, 달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중앙일보에선가 동일 생산 라인에서 생산된 백신이 발견됐다라고 이렇게 언론에 나오면서 이제 약간 호들갑을 떠는데 그게 많아야 2건 정도거든요. 근데 한 번 생산될 때 이게 수십만 개 단위로 생산이 돼요. 한 라인에서. 그래서 정말로 문제가 있었다면 2건 정도 안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능성도 굉장히 낮고 인과관계가 밝혀진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이제 몇몇 의심되는 사람들 17명 정도를 샘플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본 게 있는데 다 선후관계는 맞지만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후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어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말이 있습니다. 작년에요. 우리나라의 70세 이상 노인이 20만 4천 명이 사망을 했다고 해요. 하루 평균 560명. 그게 이제 선후관계죠. 예를 들면 이럴 수 있는 거죠. 독감 백신을 안 맞았어도 사망했을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제까지 대한민국에서 독감 백신 맞은 숫자가 1,200만 명입니다. 그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23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32명. 32명? 네, 의심되는 게 네. 지금 32명까지 나온 것 같더라고요. 큰 수치는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 32이든 23이든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맞았어요. 한 2주 정도 전에. 작년부터 맞기 시작했는데 뭐 이걸 맞으나 안 맞으나 저 건강한 처질이긴 한데 방송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혹시나 몰라서 맞긴 했습니다만 어쨌건 이걸로 이제 나는 그 기성 언론들이 그게 웃긴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사망자가 나오면 작년에는 어땠는지라든지 이런 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독감 백신을 맞고 20명이 돌아가셨습니다. 23명이 돌아가셨습니다. 30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야 대한민국이 더군다나 얼마 전에 그 상호 노출됐다고 하는 그 사건을 계속 연계시키면서 뭐 이거 관리 못해가지고 질병관리청이 이걸 못한다 이런 쪽으로 계속 몰고 가는 쪽은 기자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이렇게 스티뮬레이티드 리액션 그러니까 자극된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예를 들어서 80대 노인이 사망을 했다 했으면 뭐 지병 같은 걸로 사망을 했다라고 판단을 할 텐데 이제 지금처럼 언론에서 계속 백신 하다 보면 이게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어저께 백신을 맞으셨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야 하고 이렇게 관계를 스스로 설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신고량이 계속 늘어나고 이게 백신에 대한 공포 그 불신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지금 이렇게 없잖아요,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안티박서라 그래가지고 백신을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사회는 그런 걸 찾아보기 어려운데 언론의 이런 무책임한 보도 때문에 그런 게 뭐라 해야 되지? 사회적인 백신에 대한 불신을 지금 조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되면 정말 이게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도 소송으로 비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감사합니다. 잠깐 뭐야? 왜 이렇게 결론이 허무해? 뭐가 감사한데? 아니 이게 사람들 어떻게 오냐면 이게 32명이 죽었잖아요. 코로나로 죽은 줄 알아. 일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독감하고 코로나하고 똑같은 거니까 코로나로 32명이 죽었네라고 인식을 하고 백신이 코로나까지 왜 안 돼라고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은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설정을 노리는 하고 거죠. 있고 대부분의 어른들은 그래요.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방역을 욕하고 있는 거 다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정경 청장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저쪽 국회의원들이 막 물어봐요. 독감 백신 맞은 거 불안한 거 아니야? 그런 분도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맞아도 됩니다. 그 인과관계 찾기도 힘들고 뭐 2주 걸려서 부검 끝나고 나면 한두 명은 쇼크가 있을 수 있죠. 또 아주 특히 제일이거나 그러면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예전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상태를 놓고 이게 문재인 정부의 방역이 잘못되는 부분을 뭔가 코로나 방역을 잘하니까 다른 쪽으로 돌려가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의사가 나왔을 때 제가 의사를 확실하게 말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제가 원하는 답을 해주셨어요. 집사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